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또 자필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됐을 때 금융 사기처럼 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의 자필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금융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자필 서명이 아닌 녹취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화산통화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동시에 은행권에 이런 사항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은행권에서는 대체 수단을 통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곳은 없습니다. 네, 자필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었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공고까지 하고 나섰다는데 왜 은행에서는 이런 부분을 실행하고 있지 않죠? 일단 은행권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공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은행도 좀 문제지만 네. 더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네. 장애인의 차별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는 했지만 지속적인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편리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정서를 의식한 형식에 좀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은행에서 직접 시행하는 은행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될 금융위원회가 좀 부실하게 감독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인데요. 은행권 스스로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이 자필성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 자필성의 문제, 서명의 문제 말고 또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더 들려주시죠. 네, 바로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카드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도 없고 카드사 자체도 공인된 협회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점자 규격이나 재질에 맞지 않게 제작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신용카드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점자 카드를 시각장애인들이 읽지 못한다. 좀 당황스러운 말이기도 한데요.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고 또 개선할 공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규제가 있으면 또 제대로 된 감독을 해야 할 텐데 정부, 이 금융당국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모범 규준은 행동 지도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융 서비스는 제도를 만들 때부터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바일 뱅킹 그리고 신용카드 연동을 쓰는 모바일 페이 역시 접근이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항상 정보가 더 발달되고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도 접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후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예로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도 있지 않습니까? 접근이 안 됩니다. 모바일 페이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부터 인증 절차, 결제는 둘째치고 아예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또 다른 금융 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또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라인, 지침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그런 가이드라인은 좀 있습니까?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앱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외 접근성 평가센터의 김병수 소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시력 같은 경우는 때가 잘 돼야 되고 컬러에 있어서 반전이 좀 잘 돼야 된다든가 그런 서비스가 좀 제공이 돼야 되는 상태고요. 이제 전맹들은 개발 당시서부터 이게 접근이 되도록 설명글을 좀 달아주면 이런 문제들이 없고요. 인증서 자체에도 포커싱이 되도록 즉 초점이 쪽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들인데 이걸 만들므로 해서 보안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렇다면 요구하는 것도 무리겠지만 이건 개발 당시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한 거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거나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2008년 제정된 이 장애인 차별 또 금지법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들의 활동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은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강제성이 없어서요. 공고한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위원회가 규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도 없고 세부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만을 통해서는 개선하기 네. 어렵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류적인 법안만 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0대 국회 보건복지부에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138건입니다. 네. 하지만 처리된 것은 52건뿐이고요. 이렇듯 장애인 금융서비스 제약을 막을 관련 법안이 발의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려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그리고 빠른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권 자체가 처음부터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1990년 이후 노인과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장애의 연령, 성별, 언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리도 이 일본의 경우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